지방. 친구의 어머니 상을 조문하고 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던 순간이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오늘 동식 아빠 맞죠? 뒤를 돌아보니 위층에 사는 주연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회사 안 갔어요. 안녕하세요. 내 지방에 내려갔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식사는 했어요? 아니요, 아직요. 그 말에 그녀는 갑자기 제안을 했다. 나도 혼자 있는데 밥밥이 먹을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거절하기도 어정쩡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얼버무리듯 대답했지만 그녀는 고집스러웠다. 그러지 말고 짐 갖다 놓고 올라오소. 나도 운동 갔다가 막 들어왔어요. 아, 네. 그럼 좀 이따가 갈게요. 짐을 대충 정리한 뒤 안녕. 시간을 보니 어느덧 정오가 되어 있었다. 간단한 간식거리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일 몇 개와 음료를 담아 그리고 위층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주연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나를 맞아주셨다. 어머, 오셨구먼.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 그녀의 집은 깔끔하고 정갈했다. 방금 전까지 집 안에서 누군가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처럼 그녀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혼자 있으니까 이런 시간이 참 반가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마치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도 기분이 묘했다. 정말로 누군가의 가족이 된 것처럼. 그리고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국수를 꺼내더니 손쉽게 삶아 시원한 물김치 국물에 말아왔다. 간단하지만 근데 이런 게 또 별미 아니겠어요. 국수를 한 입 먹어보니 예상외로 맛있었다. 그녀의 소박한 음식 솜씨는 정감이 넘쳤다. 설거지를 마친 뒤 그리고 그녀는 냉커피를 만들어 오며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10년 동안 과부로 지내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0년 동안 독수 공방했던 할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저런 과부와 연애하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진 것이다. 그럼 안녕? 네, 정말로 한 번도 연애 안 해보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겨우 타며 웃었다. 연애라니. 내가 그런 걸 생각할 나인가 싶기도 하고. 안 한지 정말 오래됐네? 나는 대뜸 물었다. 주연 할머니는 남자 안 만나고 싶으세요?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리고 이미 심장하게 말했다. 왜? 하고 싶으면 동식 아빠가 해줄 거야? 순간 농담처럼 넘기려 했던 질문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주연 할머니가 원하시면 뭐 할 수도 있죠? 그녀는 그 말에 한참을 웃더니 잠시 뒤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녀를 진심으로 해줄 수 있어요. 순간 방 안의 긴장감이 맴돌았다. 농담 같으면서도 어딘가 진심이 섞인 그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럼 진심이라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녀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그리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에이. 동식 아빠도 참. 내 나이를 생각해봐요. 우리 연애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녀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과연 나와 그녀가 연애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관계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 질문은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던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그리고 한때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해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아이를 하나 두고 있네요. 제 직업 특성상 일이 몰리면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 경우가 많아 수입이 매달 고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적을 때는 300만 원, 내 많을 때는 약 800만 원 정도 벌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제 명의로 된 40평대 빌라를 소유하게 된 것도 제 나름의 노력 덕분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쳤다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다고 해서 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는 총각 때부터 저축을 꾸준히 해왔고 비록 제 연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새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바람을 들어주는데 큰 고민은 없었죠. 아내는 저보다 5살 연하였고 친구의 결혼식, 피료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어리고 빼어난 미모를 지닌 그녀를 너무 사랑했고 그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그녀에게 시집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저는 아내를 공주처럼 떠받들며 살았어요. 퇴근 후 피곤해도 육아부터 집안일까지 모두 제 몫으로 떠맡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버티며 삭혔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그녀가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고 저를 닮은 귀여운 아들까지 나와 줬으니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일에 보통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해 저는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경우도 많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귀가하면 씻고 나오자마자 하루 동안의 피로가 몰려와 눈이 감겼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늘 불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이었지만 그리고 저는 그녀의 기대를 채워 주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온종일 집에만 있으니 너무 지루하다며 취미 생활을 가져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하며 응원했죠. 아내는 평소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녀는 액세서리나 아기, 자기, 한 소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며칠간 인터넷을 뒤지던 그녀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가족
공방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에 3번, 그리고 2시간씩 배우기 시작했죠. 아내는 공방에서의 시간에 열정을 쏟아부으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활력을 얻는 모습을 보며 기뻤고 그녀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그날 아내가 공방에서 회식을 한다며 저녁 7시에 한껏 꾸미고 나갔습니다. 그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인사불성이 된 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아내는 낯선 남자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그 순간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믿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아내가 가족 공방 사장과 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공방 사장은 아내와 동갑인 남자였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농담을 가장한 애정 표현과 함께 그동안 만나왔던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멍해진 상태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아내를 깨워 사실을 따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그리고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아내와의 긴 대화 끝에 우리 아들의 양육권은 제가 맡기로 했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 10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출근 중에는 어머니께서 집으로 오셔서 안녕히 그 아들을 유치원에 등하원시키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3달 전 저희 빌라 3층으로 내 식구가 사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네요. 그 집에서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 손자와 제 아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어른들끼리도 친분이 생겼습니다. 두 아이가 매일 같이 같은 시간에 등하원하다 보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도 금세 가까워졌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쉬는 날이어서 아들을 직접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집 앞에서 유치원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3층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식이 아버지 맞으시죠? 안녕, 네. 그런데 누구시죠?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넨 그녀는 스스로를 주연히 할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할머니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세련된 느낌에 뚜렷한 이목구비, 통통한 체형까지 더해져 그때 초중반, 중년 여배우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혹시나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 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쉬는 날이세요? 그녀의 환한 웃음에 당황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식간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서 차 한잔하시죠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된 분위기로 그리고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그녀의 취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주연이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요. 호호 올해로 62살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를 보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이였거든요. 제 표정을 본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부끄럽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라 해서 머리가 희긋희긋하고 주름도 많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세련되고 젊어 보이셔서 놀랐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동식 아빠. 그녀가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굶주렸나 봐요. 나 같은 할머니를 그렇게 놓고 볼 정도면? 그 말에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쾌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 주었고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늘 그렇듯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저는 검정색 투싼 한 대가 실내등이 켜진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앞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는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영광 빌라 103호 사는 사람인데요. 검정색 투싼 차주 되시죠? 지금 차량에 실내등이 켜져 있어요. 몇 분 후 오늘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시작하는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딱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혹시 주연이 할머니세요? 네, 맞아요. 나예요, 어머. 동식이 아빠셨구나. 다음날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파리바게뜨에서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동식이랑 같이 나눠 먹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얼마 후 동식이가 감기에 걸려 유치원에 가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들과 함께 집에서 지내던 중 주연이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죠. 동식이 오늘 유치원 안 왔던데 무슨 일 생겼어요? 네, 저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집에서 같이 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소갈비찜 만들어서 다 같이 저녁 먹을까요? 네? 네, 그럼 재료 준비는? 제가 다 해 놓을게요. 그녀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1층에 사는 덕분에 4층 간 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었고 두 아이는 금세 신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가 되는 동안 그리고 그녀와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녀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3년 전 며느리가 일을 시작하면서 손자를 돌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식 아빠. 참 대단해요. 남자 혼자에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선택한 길 어쩔 수 없죠. 혼자 지낸 지 1년 넘었으면 이제 연애라도 좀 하셔야겠네. 연애요 하고 싶기야 하죠. 한데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서요. 그럼 쉽지 않을 텐데. 그러게요, 회사 집만 오가니 만남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나저나 저보다 주연 할머니가 더 외로우시겠는데요. 호호, 그런가. 혼자 지낸 지 오래돼서 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차별한 이후로 다른 남자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이제
남자란 존재가 뭔지도 모르겠네요. 10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보냈다는 그녀의 말에 순간 가슴 한편이 멍멍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아쉽고 안타깝네요. 왜 혼자 지내셨어요? 내 남자도 좀 만나러 다니고 자기 시간도 가지면서 즐겁게 사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쉽나요? 나이가 들면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농담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애 한번 해보세요. 아주머니 정도면 40대 총각 정도는 거뜬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호호, 내가 40대 남자를. 네,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은 좋네요. 하지만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딜 가서 남자를 찾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 때가 되면 가는 거죠. 그녀의 말에 저는 조금 장난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네, 올해 62살이라 하셨죠. 저는 45살이니까 딱 17살 차이네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저랑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비밀. 연애 같은 거?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된 말이었지만 어쩐지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주연이 할머니에게 카톡이 왔어요. 동식. 아빠 뭐해요? 순간 의아했지만 곧 이어지는 메시지가 궁금증을 풀어 주었죠. 나 지금 빌라 앞 주차장인데 여러분 잠깐 나와서 술 한 잔 같이 할래요? 알고 보니 그녀는 며느리와 아이 키우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감정이 격해져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도 메시지도 다소 우울해 보였어요. 집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잠깐이라도 그녀의 바람을 쐬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를 만났습니다. 빌라 앞 작은 포장마차에서 우리는 오돌뼈와 소주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죠. 그녀는 한 잔 두 잔 술을 비우며 그리고 차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혼자 아들 하나 키우느라 지난 10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힘들게 키운 아들이 며느리만 편드는 것 같으니 속상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하고요. 자식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쌓아왔던 울분을 토하듬 너느리와 아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한참 말하던 그녀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낮에 나랑 비밀 연애하자는 소리 그거 진심이에요. 순간 저는 술잔을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넘길 상황이 아니란 걸 그렇게 다른 저는 진지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이라고 대답하면 사귈 건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라면 우리 오늘부터 사귀어요. 그녀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이전과는 다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이건 단순한 농담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느껴졌죠.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비밀. 연애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물론 가까운 이들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그녀의 상황도 복잡했기에 우리 관계는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이 그리고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주연이 할머니는 오랜 시간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그늘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밝음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